오늘부터 뉴저지주 예비선거가 시작됐습니다. 이번 예비선거에 총 12명의 한인 후보가 출마해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뉴저지주 정부는 기온에 따라 학군 차원에서 마스크 착용을 해제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했습니다. 뉴저지를 포함한 13개 주가 성인의 70% 접종률에 도달했습니다. 반면 7월 4일까지도 이 목표치에 다르긴 힘든다는 주는 30개에 이릅니다. 미국제 오바마케어 가입자에 대한 지원이 확대돼 할인 혜택을 받는 가구와 금액이 크게 늘었습니다. 연방 대법원이 미국에 불법으로 입국한 이민자는 임시로 체류 허가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영주권을 받을 수 없다는 만장일치 판결을 내렸습니다. 노아은행 맨해튼 지점이 한인타운 중심부인 31가와 32가 사이 피프스 아비뉴 1층으로 확장 이전했습니다. 동포사회에 꼭 맞는 다양한 상품과 고객 만족 서비스로 여러분께 다가가겠습니다. 한인 비즈니스의 내일을 생각하는 은행 노아은행, 멤버 FDIC and Equal Housing Lender.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TV 뉴스9 이창원입니다. 오늘 뉴저지주 주지사와 주 상하원의원, 각 카운티와 타운 의원 등 11월 본선거에 출마할 정당별 후보를 뽑는 예비선거가 치러졌습니다. 이번 예비선거에는 모두 12명의 한인 후보가 출마해 주목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예비 본선거가 보편적 우편 투표로 진행됐던 것과 다르게 올해에는 대면 투표 중심으로 치러졌습니다. 오늘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 각 타운별로 마련된 투표소에서 유권자들은 주지사와 주 상하원의원, 카운티와 타운별 선출직 정치인을 뽑기 위해 한 표를 행사했습니다. 이번 예비선거에는 모두 12명의 한인 후보가 출마해 유권자의 선택이 주목되고 있습니다. 주 하원 37선거구 민주당 예비선거에 나선 한인 1.5세 변호사인 앨런 박 후보, 팰리세이스 파크에서 민주당 예비선거에는 이종철 후보와 재선에 나서는 폴 김 후보, 제이슨 김 후보가 경합을 벌이고 펠팍 시원 공화당 예비선거 스테프니 장 후보가 경쟁 후보 없이 본선거 행을 확정지었습니다. 이 외에도 리치필드, 리오니아, 두먼트, 올타펜, 에드워터, 클러스터에서 한인들이 이번 선거에 출마했습니다. 한편 오전에는 무대 위로, 오후에는 비까지 오면서 투표장은 비교적 한산했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비가 와서요. 조금 그러신 것 같아요. 근데 기다려 봐야죠. 5시 넘으면 봐야 알 것 같아요. 팰리세이스 파크 투표장에서 투표를 마친 유권자들은 펠팍타운 정부가 앞으로 더욱 시민들을 위한 정책을 펼쳐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타운 세수가 적다고 생각하진 않는데 인프라라든가 길거리도 지저분하고 그런 면들이 많다고 생각해요. 재산세도 많이 오른 걸로 아는데 그런 것들을 펠팍 주민을 위해서 좀 더 공정하게 쓰여지고 그 주민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자기가 내는 세금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국 분들이 우리 한인 사회나 혹은 미국 전역을 다 포함해서라도 또 좀 주축이 돼서 좀 잘 해결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우리들도 이 미국에 살면서 조금 더 좋은, 또한 우리 후손들한테도 한인으로서 또한 코리안 어메리칸으로서 더 잘 생활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난 6월 1일 시민참여센터가 발표한 2021년 뉴저지 한인 유권자 데이터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2021년 11월 대선 기준
뉴저지주의 한인 등록 유권자 중 무소속 유권자가 1만 7천 명으로 가장 많았지만 투표율은 62.5%에 그쳤습니다. 최근 시민참여센터가 발표한 뉴저지 한인 유권자 수는 37,493명입니다. 전년도 한인 유권자 35,011명에 비하면 2,483명 증가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학교에서의 마스크 의무 착용 방침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뉴저지주 정부가 마스크를 벗어도 되는 일부 예외 조건을 내놨습니다. 기온에 따라 학군 차원에서 마스크 착용을 해제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됐고 서머 캠프에서도 실외 활동 시 학생과 교사 모두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됩니다. 최근 뉴욕 뉴저지 일원의 무더위가 계속되고 있는 데 따라 필 머피 주지사가 학교 내 마스크 착용 예외 사항 지침을 발표했습니다. 학군 차원에서 기온과 날씨에 따라 학생과 교직원들에 대한 마스크 착용을 해제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한 것입니다. 여름 방학 기간 진행되는 서머 캠프 역시 이와 같은 사항을 고려해 실외 활동 시 백신 접종 여부와 상관없이 학생과 교사 모두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됩니다. 코로나 백신 접종을 완료한 학생이나 교사는 실내에서도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됩니다. 머피 주지사는 공중보건 비상사태의 공식 종료와 함께 잇단 방역 제한 해제 지침이 내려지고 있지만 팬데믹 사태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특히 백신 접종률이 떨어지는 지역에서는 언제든지 확진자가 늘어날 수 있다며 코로나 백신 접종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지난주 410만 명대를 유지하던 주내 백신 완전 접종 인구수는 이번 주 들어 420만 명으로 늘었지만 여전히 백신 접종률은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만 청소년들의 백신 접종은 꾸준히 늘고 있어 백신 접종을 완료한 12살에서 17살 사이 청소년들의 숫자는 28만 3천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7일 집계 기준 뉴저지 1일 신규 코로나 확진 건수는 165건 추가, 사망자는 6명 발생했습니다. 누적 입원자 수도 430명까지 떨어졌습니다. 13개 주가 7월 4일까지 성인의 70%에게 최소 1회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을 접종하겠다는 바이든 행정부의 목표에 도달했습니다. 한편 30개 주는 목표 달성이 어렵다는 분석입니다. 질병통제예방센터가 발표한 데이터에 따르면 현재 최소 1회 백신 접종 70%에 도달한 주는 뉴저지주를 비롯해 워싱턴, 캘리포니아, 커네티컷, 하와이, 매사추세츠, 메릴랜드, 메인, 뉴햄프셔, 뉴멕시코, 펜실베니아, 로드아일랜드, 버먼트주 등 13개 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나머지 30개 주는 목표 달성이 어려워 보입니다. 특히 엘라바마, 루이지애나, 미시시피주 등 3곳은 7월 4일까지 1회 접종 성인 비율이 50%에도 못 미칠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CNN은 현 추세대로라면 7월 4일에는 성인의 약 68%가 최소한 1회 백신 접종을 마치게 된다고 추산했습니다. 목표치에 600만 명이 부족한 것으로 70% 목표 달성 시점은 목표보다 2주일 뒤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CDC 데이터에 따르면 미국 전체 인구의 51.6%인 1억 7,100만 명 이상이 적어도 한 번에 코로나19 백신을 맞았으며 거의 1억 4천만 명 인구의 41.1%가 완전히 예방접종을 받았습니다. 지금까지 거의 3억 3천만 회에 이르는 코로나19 백신이 투여됐다고 보고됐으며 이는 전달된 3억 7,150만 회 중 약 82%입니다. 연방정부의 건강보험료 지원 정책으로 오바마 케어 가입자가 3,100만 명을 넘어서는 등 역대 최대 인원을 기록했습니다. 뉴욕주에서도 오바마 케어 가입자에 대한 지원이 확대돼 할인 혜택을 받는 가구와 금액이 크게 늘었습니다. 연방정부가 코로나19 팬데믹에 따른 구제법으로 건강보험개혁법 세금 공제 혜택을 확대하자 오바마 케어 가입 인원이 3,100만 명을 넘어서며 사상 최다 가입 인원을 기록했습니다. 뉴욕주에서도 연방정부의 건강보험 개혁 세금 공제 혜택을 받아 지난 5월부터 개인 연소득 5만 1,040달러 이하, 4인 가족 기준 10만 4,800달러 이하 가정은 건강보험 가입자에 대해 세금 공제 혜택을 받고 있으며 6월부터는 특정 소득 수준 이상의 가정도 보험료 할인 혜택을 받게 됩니다. 카이저 가족재단의 보험료 인하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연소득 5만 5천 달러를 버는 60세 성인의 경우 보험료가 50%에서 80%가량 줄어들게 됩니다.
한편 백악관은 연방 특별 등록 기간을 8월 15일까지로 연장한다고 밝혔으며 뉴욕주의 경우 저렴해진 보험료에 따라 새롭게 건강보험에 가입하고자 하는 뉴욕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 등록 기간을 올 연말까지 연장하기로 한 바 있습니다. 민권센터와 KCS 한인봉사센터 등의 한인단체들은 아직 보험 가입을 못한 한인들을 위해 건강보험 내비게이터들이 보험이 없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건강보험 가입에 대한 도움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미국에 불법으로 입국한 이민자는 임시로 체류 허가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영주권을 받을 수 없다는 연방대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보도에 김은지 기자입니다. 어제 뉴욕타임스와 USA 투데이 등은 연방 대법원이 대법관 만장일치로 임시 보호 신분, 즉 TPS 이민자가 당초 미국에 불법적으로 입국한 경우 영주권을 신청할 자격이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고 보도했습니다. TPS 체류 신분은 해당 이민자를 추방으로부터 보호해줄 수는 있지만 영주권을 보장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TPS 신분은 전쟁이나 자연재해로 자국이 황폐화돼 안전하게 출신 국가로 귀국할 수 없게 된 경우 미국에서 일시적인 체류와 취업이 가능하고 추방당하지 않도록 보호하는 제도입니다. 현재 약 40만 명이 TPS 신분으로 미국 내 체류 중인데 이들 중 불법적으로 미국에 입국한 경우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는지가 그간 논란이 되어왔습니다. 하지만 이날 연방대법원 판결에 따라 불법적으로 입국한 경우에는 TPS 신분인 경우라도 영주권을 신청할 수 없다는 이민당국의 방침이 확고하게 법제화된 셈입니다. 연방이민법은 이민자가 영주권을 받기 위해서는 적법하게 입국 절차를 거쳐 미국에 입국하거나 불법 입국에 대한 일종의 사면 조치를 받아야만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연방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뉴저지 거주 과테말라 출신 부부는 미국 정부가 TPS 신분을 준 것은 적법한 신분을 인정한 것이라며 영주권 신청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들 부부는 1990년대 불법으로 입국했다가 2001년 TPS 신분을 취득했습니다. 이어 2014년 영주권을 신청했다 거부당했습니다. 이들은 1심에서는 승소하기도 했지만 이날 대법원의 만장일치 판결로 이들의 영주권 신청 자격은 사라졌습니다. 이에 따라 TPS 체류 신분이 아닌 일반 서류 미비자들도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이민법 전문 변호사들은 이번 판결은 TPS 신분으로 미국에 체류하는 특정 국가의 국민에게만 적용될 뿐 일반적인 서류 미비자의 영주권 신청에는 적용되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번 판결은 TPS에 해당되는 나라 사람인 산체스가 불법으로 국경 넘어왔는데 TPS 신분을 이민국이 허락했을 때 이 허락 자체가 합법 체류로 인정해 주는 것이지 그 전에 입국한 불법 입국을 합법 입국으로 바꾸어 주는 것이 아니므로 영주권 허락을 해줄 수 없다고 판결한 것입니다. 즉 TPS 해당 나라인 10개국 나라 그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판결이지 우리같이 한국이나 다른 나라 사람들은 전혀 관계가 없는. 이민법 전문가들은 또 이번 판결은 서류 미비 청소년 추방 유예 정책이나 바이든 행정부가 추진하는 대규모 이민 개혁 등에도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뉴 밀레니엄 뱅크에서 SBA 론 빅 프로모션을 실시합니다. 첫째, 클로징 기준 융자 금액 3%의 SBA 보증 수수료를 면제해드립니다. 둘째, 향후 3개월 동안 원금과 이자를 대신 내드립니다. 셋째, 최소 10% 다운으로 건물 구입과 융자 신청이 가능합니다. 위 내용은 SBA 승인을 대상으로 하며 모든 대출자가 자격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본 혜택은 2021년 9월 30일까지이며 SBA에 의해 조기 종료될 수 있습니다. 기타 약관과 조건이 적용되며 프로그램과 약관과 조건은 예고 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FDIC 멤버 앤 이퀄 하우징 렌더. 오늘 미 국무부는 한국에 대한 여행 경보를 기존 2단계인 강화된 주의에서 1단계인 일반적 사전 주의로 변경하고 이를 홈페이지에 게재했습니다. 1단계는 미 국무부가 발령하는 여행 경보 4단계 중 가장 낮은 것입니다. 코로나19 대유행 속에서도 한국을 기존보다 더 안전하다고 판단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국무부는 미 질병통제예방센터 CDC는 한국에 대해 여행 보건 지수를 1단계를 발령했다며
이는 한국 내 코로나19 수준이 낮다는 것을 나타낸다고 밝혔습니다. 국무부가 한국에 대한 여행 경보를 1단계로 하향 조정한 것은 작년 11월 24일 2단계로 지정한 지 196일 만입니다. CDC의 최근 보고에 따르면 화이자 백신을 접종받은 12세부터 15세 대상 학생들 가운데 일부에서 심장염증 현상이 발생했다고 전했습니다. 지금까지 알려진 바에 따르면 총 8건 모두 남자 학생들로 대부분 두 번째 백신 접종에서 이 같은 증세를 호소했습니다. 대부분의 이상 증상을 보인 학생들은 접종 후 수일 내에 가슴 통증을 호소했으며 대부분의 증상이 전반적으로 호전되면서 사라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대부분의 학생들은 병원에 즉시 입원해야 하는 수준보다는 수일 동안 치료를 받아야 하는 수준이었으며 이후 모두 완치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근 10대 학생들에 대해서 접종을 늘리고 있는 이스라엘 역시 10대 학생들이 백신 접종 후 심근염이 발생할 수 있다고 알리는 등 추가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질병통제예방센터 CDC는 이러한 부작용의 출현이 6,000명 중 1명꼴로 발생하므로 접종을 받는 것이 맞다며 접종받기를 독려했습니다. 한편 화이자는 미국과 핀란드 등에서 11세 이하 어린이들을 상대로 자사의 코로나19 백신에 대한 임상 이상 시험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 지지자들의 지난 1월 미 의회 의사당 난입 사태 당시 의회 경찰은 물론 행정부와 군까지 광범위한 대응 실패가 있었다며 의회를 겨냥한 폭력 사태가 벌어질 수 있다는 점을 알았음에도 대비하지 않았다는 것을 핵심으로 지적하는 상원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구체적으로 보고서는 소셜미디어에 의회 내 폭력 행위를 촉구하는 게시물과 의사당 내부 지도가 돌아다니는 것을 의회 경찰 정보부서가 알았지만 수뇌부에 제대로 전달하지 않았다고 비판했습니다. 특히 의회 경찰은 난입 사태에 앞서 열린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지지자 집회의 참여자 일부가 총을 가져올 것이고 의사당 진입을 막으면 이를 사용할 수 있다는 정보를 사태가 벌어지기 2주 전인 작년 12월 21일께 알았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보고서는 연방수사국 FBI와 국토안보부의 경우 의회를 위협하는 온라인상 게시물을 가볍게 보고 법 집행기관에 공식적으로 고지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또 의회 경찰이 주 방위군을 지원해달라고 절박하게 요청하는 상황에서도 국방부가 임무 계획을 세우고 여러 단계의 승인을 받는데 수시간을 허비했다고 밝혔습니다. 난입 사태 전말을 조사할 위원회를 구성하는 법안은 지난 9.11 테러 때처럼 지난달 하원은 통과했으나 상원에서 공화당에 저지되면서 입법이 무산됐습니다. 오늘 백악관은 반도체와 대용량 배터리, 히토류 등 필수 광물, 제약 등 4가지 핵심 분야에 대한 범정부 차원의 검토를 토대로 미국의 공급망 차질 대응 전략을 담은 보고서를 공개했습니다. 일단 바이든 행정부는 코로나19 국면에서 경제 회복의 걸림돌로 작용하는 단기적 공급망 차질 대응을 위해 반도체 생산과 건설, 교통, 농업 등의 분야에 집중할 범정부적 태스크포스를 구성하기로 했습니다. 이번에 마련된 전략에는 무역 대표부가 주도하는 공급망 무역 기동 타격대 신설도 포함됐습니다. 불공정 무역 관행에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중국이 집중적 타깃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아울러 미국 내 리튬 배터리 공급망 마련을 위한 범정부 차원의 10년 계획도 에너지부가 준비하기로 했으며 중국이 사실상 독점해온 히토류의 미국 내 생산을 위한 계획도 이날 발표에 포함됐습니다. 보고서에는 중국과 중국애를 뜻하는 차이나와 차이니스라는 단어가 각각 458번, 108번 언급됐습니다. 공급망 강화 전략의 초점이 대중국 견제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대목으로 반도체 생산에 있어 비중이 큰 한국도 70번 넘게 거론됐습니다. 잠시 후 커뮤니티 브리핑을 전해드립니다. 노아은행 맨해튼 지점이 한인타운 중심부인 31가와 32가 사이 피프스 아비뉴 1층으로 확장 이전했습니다. 동포 사회에 꼭 맞는 다양한 상품과 고객 만족 서비스로 여러분께 다가가겠습니다. 한인 비즈니스의 내일을 생각하는 은행 노아은행, 멤버 FDIC and Equal Housing Lender.
이어서 환율과 증시 전해드립니다. 잠시 후 뉴욕과 뉴저지 날씨 전해드립니다. KBTV 뉴스 9 마칩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편안한 밤 보내시기 바랍니다.